자, 많은 분들께서요, 지금 봉욱 민정수석 정말 뭐가 있다. 이분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했을까? 이 모든 것의 배후는 봉욱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우리 이번에 이 중수청, 공수청 관련해서 우리 뒤통수 맞았다.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이용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까? 우리에게 왜 이랬나? 이러면서 지금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혹은 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국민 많은 분들께서 장난해 니네? 이러면서 지금 화를 내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을 뒤통수를 친 우리 이번에 법무부 정부 입법안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안 반대의 의미로 사퇴한다 라면서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건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한번 우리 정기환 평론가한테 듣겠습니다. 자, 이제 검찰개혁 추진단 이러면 회의가 공개 회의를 해야 됩니까? 비공개 회의를 해야 됩니까? 회의는 공개를 할 수도 있고 비공개를 할 수 있겠죠. 중요도에 따라서. 그러면 회의 결과를 공개를 해야 합니까? 하지 않아야 합니까? 회의 결과는 공개를 해야 될까? 알려줘야죠. 누구한테 알려줘야 됩니까? 자,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은 알고 있었다 없었다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16분이 계세요. 오늘 사퇴한 분이 6분인데 이분들에게는 그러면 회의 내용을 공유를 해서 자, 어떻게 되는지를 뭔가 피드백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단독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질문만 던졌답니다. 자문회의에 질문만 던져놓고 자, 예를 들면 공소청과 쉽게 얘기하면 중수청을 두는데 중수청의 수사 지휘 라인을 단일 체계로 할 거냐 아니면 이중 체계로 할 거냐. 근데 절대 다수의 자문위원 의견들은 이거는 단일체로 가야 되지. 여기에서 변호사 중심의 예를 들어서 수사관 이름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 수사사법관과 그다음에 전문수사관을 하위 개념으로 두는 것은 안 된다. 절대 다수의 의견이 단일 의견으로 단일 팀으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는 싹 빼버리고 마치 그런 자문단의 압도적 다수 의견을 배제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오후 5시에 갑작스럽게 정부 입법 예고하는데 회의하겠습니다 라고 보니까 완전히 다른 그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걸로 가져와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거 이제 정부 입법안으로 공개됩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봉욱이 없었죠. 네. 알고 보니 봉욱이 매주 한 번씩 그 회의를 본인이 직접 진두지하면서 했다. 그러면 그 검찰개혁 추진단에 몇 명이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들어가 있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쭉 정리를 했는데 추정컨대 거기에는 검사 출신들이 현직 검사가 최소 10명 정도는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검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안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가져왔으니까 지난번 검찰 조직보다 훨씬 더 개혁된 형태로 지금 가져와 버려서 발칵 뒤집어져 버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들이 오늘 오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무슨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느냐? 사실 이게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자문위원인데요. 실제 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법 정부 입법 예고안은 엉터리다.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하고는 다른 내용으로 완전히 진행이 되었더라. 특히 현재 민주당의 1, 2심판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수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실제 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이 되었고 해체되어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자문위가 검토해서 내어놓았던 의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일원화된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 맞다 그랬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이원화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왔고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를 원래는 4대 범죄로 좁혀 수사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9개의 중대 범죄를 규정을 해놓았더라. 검사가 장악하는 중수청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로밖에는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도 추가로 관련돼서도 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수사사법관, 수직관계죠. 수사사법관 그 아래 전문수사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할 곳은 중대범죄수사청하고 공소청은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데 수사라는 그 중수청만 얘기를 한다면은 근데 검사들 그러니까 그 봉업 민정수석 라인의 검사들을 제외하고 다른 검사들도 이거 이렇게 이원하는 거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원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 검사들이 어떤 거를 원하냐. 그러니까 수사사법관이라든지 전문수사관이 명칭은 이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원화되는 것이 아니고 뭐 협력관계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도 지금 제가 그 처음에 그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 이거를 한동훈이 등으로 바꾸기 전에는 2가지만 수사할 수 있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부패하고 경제 수사만 할 수 있었던 것을 한동훈이 등으로 바꾸고 지금 이게 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으면서 9개로 늘었는데 그럼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를 줄이는 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방송 직전에 통화가 법무부하고 돼가지고 봉업민정수석 관련해서는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제가 듣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추가적으로 제가 또 취재를 좀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 저 대목에서 이제 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네. 봉옥수석의 권한이 총리실 산하에 있는 검찰개혁 추진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첫 번째. 두 번째, 본인이 주도할 것 같으면 청와대에서 만들지 왜 이것을 총리실로 보냈느냐 검찰개혁안.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개혁안을 전체적으로 주도해서 정리하는 부처는 어디입니까? 나중에 집행하는 부처는 행안부죠. 네. 법무부에서 관장을 할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 이거 몰랐다고요? 지금 나오니까 이거 최종안이 아니다. 차분히 논의한다. 보안수사권 이미 다 한다고 발표해놓고는 정부 누구 아니에요? 그럼 봉욱이 이 정부예요? 이 나라 정부냐고요? 네. 봉욱안이 정부 아니면 정부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법무부에서 나왔던 행안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발 빼고 있다. 왜 그러느냐? 이 정도 파장이 있을 줄 모르고 그냥 봉욱한테 다 맡겨놨다? 봉욱이 무소불위의 권력자예요? 누가 이걸 동의를 하고 주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범죄 수사에 대한 범위를 9개로 하면요. 모든 수사를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고 송영길 대표를 죽이고 수없이 많은 김용, 정진상 다 허위 조작 날조로 죽였던 거 아니에요. 네. 이들한테 다시 권한을 준다는데 정권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제는 착한 검사 데리고 이름 바꾸지 않았느냐? 뭘로? 전문수사관으로 이름 바꿨으니까 수사관이 아니고 뭡니까? 수사사법관. 수사사법관으로 바꾸지 않았느냐? 그러면 착한 검사들로 충분히 우리는 이 정부에서는 운용해서 법 앞에 평등 실현할 수 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더니 검찰개혁 추진단의 6명의 위원들은요. 검찰 출신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체해야 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당사자가 바로 봉욱 민정수석이다. 공소청 보완 수사권은 향후 무소불위의 검찰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된다. 특히 공소청법 초안에는 공소청 검사를 중수청에 첫 2년간 파견시킨다는 내용이 부칙이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없어졌다. 도대체 누가 뺀 것이냐? 이게 정말로 민주당 등의 검토 끝에 나온 새로운 안들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실제 이 법률안이 킬되고 실제 다른 안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가능할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임세연 부대변인님. 참 이렇게 한숨을 쉬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의 과제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네. 검찰 개혁에 대한 시대의 요구도 이해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뭐가 약간 좀 꼬였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봉욱 수석에 대한 불씨는 애초에 임명 때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이분의 과거를 우리가 안 살펴볼 수가 없는 게 이분이 어쨌든 보수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 고위직에 있었고 엘리트 검사로서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차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이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본질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이게 수사보안건,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몇 달 전부터 이 문제가 있어서 갑론을박이 있었고, 당시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거기 있었던 조상호 정책보좌관도 이렇게 해명을 하고 다녔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검찰이 집단 항명하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서 보안 수사권 말도 꺼내지 말라고 여론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또 나온 겁니다, 이게. 근데 또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네. 오히려 검찰의 이런 기능을 강화를 하는 모습, 이름만 바뀌었지 오히려 기능이 더 세진 이런 게 나온 것 같이 보이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이 화가 나는 건데요. 그렇죠. 네, 서봉학 교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되어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무총리실에서 공개한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은 저희 자문위의 논의 상황이나 의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두 법안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법안은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법안 작업이 진행된다면 자문위는 필요치 않을 뿐더러 검찰개혁 추진단이 자문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엉터리 같은 일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의 궁금증은 사실은 이거입니다.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정부 입법안을 발표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줄 몰랐나?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몰랐나? 이게 전적으로 민정수석 혼자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자, 제가 요거는 하나 네.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계속 얘기가 가다 보면 당연히 비판의 지점은 너무 갈 것 같아서 조금 미리 선수를 좀 쳐보겠습니다. 일단 정부 입법 같은 경우는 지금 예고 상태이잖아요. 예고 네. 상태인데 물론 이 사안이 너무 중차대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정치권에서 달려들어서 특히 야당에서도 비판하기 때문에 좀 커진 면이 있지만 정부 입법 예고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최종 단위가 아니라 수기의 과정 가기 전에 예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한 바로도 뭐 투자자산보호법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 안에서 실무 단위로 논의한 다음에 입법 예고한 다음에 나중에 수기 과정 거치고 최종 공포는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는 이 검찰개혁과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다시 거듭 말씀드린 수기의 과정인 건데 돌아다 보시면 지금 검찰총장 없죠. 네. 검찰총장이 없는 이유를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검찰총장 임명하고 싶지 않아 해요. 아, 그래요? 검찰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어쨌든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아직까지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7개월 동안. 네. 그 이유는 검찰을 별로 신뢰하지 않고 지금 수사권, 기소권 분리된 이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임명을 안 하고 계신 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까지 너무 안 가셨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그런 의지는 확실하다. 지금 과정에서 뭔가 틀어지거나 네. 무슨 일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우리 부대변인이 얘기하셨는데, 이봉건님께서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에게 너무 국민들의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네요. 저도 취재를 해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면서 정부 입법안을 어떻게 하라고 한 사실 자체가 없고요. 그건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네. 다만 이게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할 때 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것, 누가 주도했느냐. 그러면 여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알았느냐 몰랐느냐. 근데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비판적 인식이 있다라고 하면 봉욱 수석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일방적으로 던져버렸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왜 그랬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왜 그랬느냐?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민주당 당원이나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이 검찰개혁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모아서 오늘 서박 교수님과 제가 인터뷰를 하고 밤 10시에 이제 특별 긴급 인터뷰로 나가는데 이 방송 네. 끝나면 나갈 건데 주가 5천 만들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끝장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해서 된 것이고 검찰이라는 조직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도륙했는지
범죄가 없는 놈도 범죄자로 만들어서 죽여버렸고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로 서거에 이르게 한 자, MB가 그렇게 나섰지 않습니까? MB지도 그 검찰에 감방에 갔고 윤석열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기소를 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 윤석열은 어제 이제 멸망을 했어요. 몰락을 했다. 그럼 이 검찰 조직이 속성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아니다. 안 바뀐다. 해체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의 중론이고 변치 않는 지금 열망인데 이걸 봉욱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인데 이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하지도 않고 밀실에서 지가 알아서 해서 야 그러면 봉욱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둘이 구워 삶았나?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이 안을 동의하네? 정부 아니면 누구 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모르는 건 뻔히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 총리실은 그러면 이걸 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봉욱이 자신이 위임받은 권한으로 해서 아예 던져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 의도가 뭐냐? 제가 나쁘게 이야기할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갈라치기 수법이다. 정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런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야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막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이익 보느냐? 검찰 세력, 검찰 잔당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보겠지. 절묘한 시기에 던져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당선 간에 지금 뭐 문제가 있다, 좀 불편하다. 이거 당은 지금 어떻게 해? 정부안을 당이 아 이거 무조건 안 돼요. 우리 입법기관이니까 우리 알아서 하겠다. 이게 되냐고. 정말 국민의힘이 낸 안이 아니잖아요. 이걸 그러면 던져버리는데 밀실에서 하고 공개하지 않고 충분하게 수기와 토론하지 않고 이렇게 던져버린 것은 내부에서 저는 포크가 일어났다. 아니면 이것이 진짜 검찰 구태타일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사안을 면밀하게 쳐다보고 주범이 누구냐, 누가 책임져야 돼, 이거 지금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걸 진짜 따지는 거는 정말 맞고 지금의 이 나와 있는 이 입법 예고안이라 좀 말하기 싫지만 이런 거 전혀 동의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논의의 과정에서 우리가 다 컴플리트하게 뭐 여기 의견을 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특히 법조계에 계신 분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계시지만 검사를 한번 해보셨던 분이나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이 안에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시민들과 되게 반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민심이랑 되게 다르게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라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순방을 가기 직전에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바로 어떻게 정리했냐. 당에서 충분한 수기를 거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은 무엇이냐. 공당이라는 것은 집권 여당은 우리 민의와 우리 시민들의 생각과 여론을 녹여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힘을 여기다 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까지 안 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우리 방송을 보면서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여기 시청자분들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로 이제 그 취재를 하고 국회도 당연히 취재를 했겠죠. 왜냐하면 입법기관이니까요. 이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안이라고 해서 100%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선은 입법 예고기간을 계속 얘기해 주셨잖아요. 26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법 예고기간 26일까지고 내일 의원총회가 1시 반에 열립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1시 반에 열리고 그 민주당의 의원들의 모든 의견을 담아서 이거를 정부에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전달을 하는데 입법 예고기간은 이거 수정을 합니다. 법무부에 얘기했죠. 그럼 입법 예고기간에 의견이 들어온 것을 수정안으로 들어가느냐. 당연히 입법 예고기간에는 이거 수정이 되는 거다라는 답변까지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대통령 말이라고 언급도 해줬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SNS에 이미 며칠 전에 썼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국회의 의견 적극 수렴 계획한다. 그렇게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우려할 바는 아직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언론이 조용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중대범죄수사청 얘기도 지금 문제를 짓고 있지만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뭐 진행을 하시겠지만 형사소송, 공소청법도 우리가 조목조목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민들이 설득하는 그런 과정, 국민들께 알리는 과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시민단체에서도 반발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이 검찰의 새로운 식민지가 될 것이다. 기존 고등검찰청 기능을 그대로 옮겨온 고등공소청 설치하니 웬 말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중수청 법안의 문제는 첫 번째,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 이원화시키는 거 이게 첫 번째 가장 문제다. 9개의 수사 대상을 중수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이거 정말 큰 문제다. 행안부 장관의 직접 지휘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직접 지휘권이 필요하다 문제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실질적으로 정부 안에 담긴 행안부 장관의 제한적 지휘권 이거 재검토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왜 형사사법체계 일관성과 수사 독립성이 해치기 때문에 또 중수청장에 대해서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로 청장 자격을 제한한 것도 문제이다. 그리고 우선 수사권과 이첩권을 부여한 것 등에 대해서도 문제다. 공소청의 상시 모니터링 구조와 입건 요청권 등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보안 수사권 얘기가 왜 없냐?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이 검사는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슬쩍 그거 남겨두고 그냥 보안 수사 뭐가 다 필요 없이 그냥 수사할 수 있게끔 남겨두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이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이번 공소청 법안에는 보안 수사에 관련된 조항이 단 하나도 없어요. 공소청을 어떻게 조직하고 구성하고 할 건지에 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보안 수사 여부 문제는 추후에 좀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경찰 수사를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 것인지 이런 점 추후 논의하자는 그런 주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들이밀어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뭐 보안 수사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지금은 뭐 공수청과 중수청을 어떻게 조직하고 일단 출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게 쟁점이에요. 정호 장관 얘기는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 그건 나중에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이걸 왜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좀 있으면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이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지금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들이 그동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차피 민주당이나 이런 정치권에서는 선거 국면 되면 이거 관심 없을 거다. 바로 그거죠. 네, 그 얘기를 했고 실제로 서지현 검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들이 희희낙락하고 있다. 그게 가을 때 얘기했어요. 서지현 검사가 아직 기억나는데 선거 국면 되면은 이게 뭐 검찰 개혁이나 이 수사권 분리라던가 이런 부분 관심 없으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결국은 검찰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장관이나 수석이 연루 혹시 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근데 그나마 전 다행인 게 대통령께서 정리를 해주셨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후다닥 갔었으면 이런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저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갔을 겁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도 작년부터 대통령은 그런 말씀하셨대요. 야, 나올 수 있는 모든 의견 다 나와봐라. 그러니까 니들이 주장하는 것, 검찰이 주장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입법안 같은 내용들이라던가 혹은 더 나아간 내용이라던가 등등 할 수 있는 얘기 다 내려놓고 그냥 다 끄집어 내놓고 여기서 한번 다 토론해보자. 그냥 끝장 토론해보자. 이런 분위기를 대통령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검찰총장도 임명 안 하고 계셨던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다 튀어나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어도 집권 여당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수사권 분리권에 대한 원칙과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 말씀 드립니다. 지금 과정에서 뭔가 불필요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검찰이 우리를 회유든 뭐든 하는 이런 과정이 보이지만 그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취재를 하면서 진짜로 그냥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요. 네. 좋다. 이번에 안을 검사 너희들이 다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만든 거예요. 국회로 넘겨. 국회에서 알아서 정리정돈 해주는 거는 정부에서 받겠다. 요런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다면 저는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것은 봉욱의 의도와 다른 거죠. 대통령은 좋다 그러면은 검찰 조직 또는 검찰 출신들이 만들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단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그 안을 어쨌든 입법 예고까지 간다라고 내부에서 합의가 돼 있고 그 과정에서 튀어나왔고 이건 아니야 라고 반발이 나오니까 결국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존중하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정말로 제 희망 회로가 현실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문위원들 6명이 동시에 사퇴하고 이런 걸로 보면 이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왜 지금 정성호 장관은 저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럼 보안수사권 혹시 뚫을 수도 있다는 거야. 논의하지 않는다는 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결론이 났어요. 당정청 회의에서. 네. 그런데 다시 이 부분은 지금은 이제 논의할 게 아니라는 것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줄 수도 있다. 그러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중수청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검찰 조직. 원래 봉욱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차관인가 했죠. 대검 차장 했죠. 그때 뭡니까? 본인의 꿈은
진짜 중수청을 만드는 거예요. 대검 중수부를 중수청으로 성격시켜서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모든 분야의 수사를 다 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을 검찰에게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자, 보안수사권 결론 안 내고 본인이 냈던 안은 검찰개혁 추진단의 안은 지난번보다 검찰이 더 세질 수도 있는 것. 그럼 이거는 봉국의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성호 장관도 내심 동의를 했을 수도 있다. 네. 자,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갈라치기 시작되고, 그러면 당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저께 당에서 특별 요 긴급 현안 토론회 같은 게 열렸는데 국회의원들이 한 30명 정도 참여한 전례가 없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같이 마이크를 잡고 했던 이야기는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내가 막는다.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왔고 물론 검사 출신들이 일부가 있긴 했지만 네. 그런데 민주당 내부의 지금 분위기도 단일한 목소리로 이거 어떻게 하자라고 결론이 안 날 가능성도 있다. 그게 오늘 6명이 동시에 사퇴를 하는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안 수사는 공소청하고만 연결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사소송법 196조 1항 직접수사, 2항은 이제 보안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신분이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안수사를 얘기할 때는 저 이제 중수청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중수청은 신분이 검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수사사법관, 전문 수사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안수사하고 중수청하고 상관이 없다. 근데 법무부 이제 취재하면서 나온 얘기는 중수청이 이거를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럼 공소청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럼 보안수사권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지금까지는 수사권을 가져가려는 건 아니다. 보안수사 요구권은 언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글쎄요, 국회에서는 마지막까지는 법사위에서 수정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아무래도 입법 예고기간이니까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들께서 시청자분께서 너무 우려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법무부에서는 야 우리 그럼 공개 토론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 보안수사권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걸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수청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말씀도 보안수사 맞는데 요구권만 가지면 안 되니까 한번 공개 토론해보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럼 중수청은 9개 분야에 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수사를 자기가 주도해서 다 가져갈 수 있는데 보안수사고 보안수사 아니고 뭐 어디 있어요. 다 수사 다 하는데. 등 때문에 한동훈이 등 갖고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등 제가 갖고.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중수청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도 경찰에서 수사한 것에 대해서 국수본에서 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것인데 지금 이미 중수청이 초거대도이 되어서 네, 3,000명. 모든 수사를 다 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가버리면 그냥 검찰이 부활하는 것이고 이름만 바뀌는 거고 그리고 검사라는 일종의 뭡니까 이제 요거만 이제 아까 이제 수사관으로 이제 전문 수사관으로 는 것이 수사사법관으로 이제 바뀌는 헷갈려. 건데. 이름도 수사사법관. 안 들어가죠? 네. 네. 수사사법관으로 이제 바뀌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당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뭔가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일부러 좀 크게 하는 것은 이거 자칫 잘못 다루면 진짜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이재명 네.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잘 다뤄야 한다.